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관점평가사 1차 시험 관점평가 관계복구 기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오늘만 이제 월요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화수를 할 텐데 이제 16회를 할 거예요. 16회 할 텐데 여기 진도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게 아홉 개 법률이잖아요. 아홉 개 법률인데 이렇게 아홉 개 법률 거쳐서 16개 할 겁니다. 국토계획 및 이원의 법률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다섯 편을 거쳐서 할 거고요. 13문제가 나오고요. 13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13문제 나오는데 입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계획 및 이원의 법률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서 11개는 맞추셔야 됩니다. 11개. 그 다음에 11개 맞추셔야 되고요. 11개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건축법하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려운데 입문 강의 때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한 개만 맞추자 했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표시하다 보니까 두 문제씩은 기출 지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게 조문 가지고 시험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에서 두 문제, 네 문제 두 문제는 기출 조문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두 개는 더 맞출 수 있게 있습니다. 한 개씩만 맞춰야 하는데 두 개씩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법률은 쉬워요.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 간평사관법률, 국유재산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특이법, 그 다음에 동산채권 등 담보 법률. 이것은 쉽기 때문에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0문제에서 32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책에도 보시다시피 기출 표시가 다 돼 있거든요. 기출 표시되어 있고 기출 기출 조문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조문은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숙지하시면 이제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시험 합격하시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관계복교를 이제 숟가락을 넘으시고 70점대 72점 32개면 70점일 겁니다. 70점인가 75점인가 아무튼 32개 이상 맞추셔가지고 70점 내지는 75점 사이 맞을 수 있도록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결해서 반타작을 하시고 10점이 모자라잖아요. 60점 넘으려면 반타작 하시는 것을 10점에서 10점 모자란 것을 관계복구해서 보충을 하셔야죠. 됐고 자세한 얘기는 입문 강의 시간 했기 때문에 됐고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총칙이 있고요. 총칙은 용어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은 광역도시계획, 3장은 도시군 기본계획.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시 및 군관리계획, 그 다음에 5장의 개발행위 허가, 6장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7장은 성장관리계획, 8장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성 행위 제한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됐으니 여기까지 하시고 10장, 11장, 12장, 13장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총칙입니다. 총칙. 항상 법률에는 이제 총칙이 있어요. 총칙에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용어를. 목적은 됐고 정의 보실까요? 정의 봅시다.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뭐예요? 이제 광역계획권의 도시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이제 체계를 잡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여기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국가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국가계획 보시면 어디 있냐면 잠깐 뒤로 가볼까요? 여기 국가계획 있죠? 국가계획 있죠?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라 하면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국토부 장관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승인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보시면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나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한 사항들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계획은 뭐예요? 이 도시 군 계획이나 도시 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 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한 번 나왔죠. 개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가 계획이 있고요. 만들어지면 이거 기초해가지고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나오는데 광역도시 계획 보시면 앞으로 가셔서 네, 앞으로 왔습니다. 보시면 광역계획원의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광역계획은 뭐냐? 광역계획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시 있죠? 특광 그 다음에 시군이 군이 걸쳐서 계획하는 걸쳐가지고 계획을 짜는 지역을 말해요. 이게 특광시군이 걸쳐 있다는 거죠. 특광시군이 걸쳐 있는 것이 광역계획권을 말합니다. 광역계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광역계획권 예를 들어 보면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시에서 일산이 고양시 안에 있잖아요. 고양시 안에 일산부터 사람이 많이 사니까 강남역까지 GTX를 깐다 칩시다. GTX가 지하 고속전철을 말하는데 그러면 깔게 되면 어디 있어요? 광역이 이렇게 경기도가 있고 여기 이렇게 서울이 있겠죠? 서울이. 그래서 시하고 특별시하고 도 이게 시죠. 이게 걸쳐 있는 거죠.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것을 광역계획권을 합니다.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가지고 도시군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계획인데 이 도시군 계획은 뭐냐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상위 개념이에요. 보시면 도시군 계획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보시면 이게 계속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어디 있어요? 세종이죠. 세종.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제주도. 그 다음에 시군이 나와요. 줄여서 시특광시군인데 군안은 광역시의 광역구에 속하는 군은 제외된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 특광시군이에요. 특광시군.
왜 이렇게 특강식 해놨냐면 도시 이제 계획할 때 계획은 도시와 군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특강식을 보면 여기 도시가 특강식고요, 군인데 예를 들어서 특별시가 있고요, 특강시를 씁니다. 이제 특별시 있고 광역시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 지방자치법 공부하시다 보면 지방자치 따로 공부하시지 않았더라도 선거를 하잖아요. 서울특별시장을 따로 뽑죠. 광역시장을 따로 뽑아요. 근데 광역단체장에 누가 있어요? 도지사를 뽑죠. 도가 있어, 도가. 그 다음에 시장 밑에 이제 기초단체장에 어디가 있어요? 시장을 뽑고 이제 군이 뽑죠. 광역시 군을 뽑죠. 군을. 근데 여기서 군은 뭐라고 했어요? 광역시 하나를 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예요. 도에 있는 군을 말하는 겁니다. 도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시하고 군을 단위로 해서 이제 계획을 짜요. 왜 그러냐면 면적 때문에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시도, 시군,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죠. 광역시는 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이 시는 수원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시. 그 다음에 도에 밑에 군이 뭐가 있어요? 연천군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서울시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광역시도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시고, 군도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숫자로 사람이 많잖아요. 인구수로 따지면 안 되고요. 면적수로 따지면 면적도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대충 면적이 비슷하더라.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는 수원시랑 면적이 비슷하더라.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군 단위가 여기서 군은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하는 겁니다. 광역시 밑에 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써있죠. 광역시에 관할구에 있는 군은 제한되었으니까 여기서 군은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의 밑에 있는 군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대전광역시하고 이제 연천군하고 면적이 똑같다는 거죠. 거의. 그다음에 수원시랑 연천군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지도를 재보면 완전 똑같냐? 그렇지는 않고요. 비슷하다는 얘기.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비슷한 것걸리 이 정도 규모로 계획을 짜자. 그러면 이 도는 예를 들어서 여기 강원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강원도는 서울특별시랑 대전광역시랑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은 똑같지만 면적이 크죠. 면적이 너무 커요.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계획을 만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계획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 수야 있죠. 근데 계획을 실행하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도 단위로는 계획을 안 짜고요. 그 다음에 시군 구가 있죠. 구. 예를 들어 관악구 같은 거, 서초구 이런 거 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 단위로도 계획을 안 짠다는 거죠. 왜냐해요? 면적이 너무 작아가지고 계획을 안 짜고 실행도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해서 면적을 비슷한 것끼리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시하고 군이 면적 비슷하더라. 이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짜자. 그래서 계획은 도시 단위 또는 군 단위를 하는데 이 도시가 뭐다? 특별시, 광역시, 시를 말한다. 군은 뭐다?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한다. 광역시 밑에 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 밑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 정도 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짜자. 그런데 여기에 또 예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구 밑에로 가가지고 얘가 이제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 군 관리 계획 이렇게 있죠. 이 도시 군 계획은 뭐다? 도시하고 군 단위로 짠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이 정도 면적 가지고 이 정도 가진 면적 가지고 계획을 짠다. 그래야 실효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특강시군이 계속 나옵니다. 특강시군이. 자, 조심하세요. 여기서 군은 광역시 안에 군이 있거든요. 군은 제외하고요. 여기서 군은 뭐다? 도에 밑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특강시군이 계속 나옵니다. 특강시군이. 이해하셨죠?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대개는 도시하고 군 단위를 한다. 도시하고 군 단위보다 특강시군을 말한다. 특강시군은. 올라가시면 이제 도시기본계획은요. 도시군계획은요. 도시군계획은 여기 밑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두 가지가 있다. 개념이 또 나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보시면 특강시군이 또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것은 이제 계속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군,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이게 지침이 된다는 거죠.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체계가 나오죠. 체계가 이렇게. 그래서 국가계획이 있으면요. 국가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해서 만든 것이 국가계획인데, 이걸 기초로 해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방향을 설정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진다.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보시면 또 특강시험이 또 나와요. 그죠? 이제 계속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뭐다? 특강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일 수도 있고요. 교통에 관한 계획일 수도 있고,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담을 수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은 6가지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다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영도지역, 영도지구에 관한 계획이 있어요. 영도지역 좀 이따 다시 봅시다. 이것은 영도지역, 영도지구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말하는 개발죠. 그린벨트를 말해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고용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업자원보유구역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정 변경 나오죠. 여기도 지정 변경, 이것도 지정 변경이죠. 지정하거나 변경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용도지역, 이 가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고요. 나머지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을 말해요. 용도 여기 또 있어요.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있죠. 이것도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몇 개 있어요? 개도시 수 입이죠. 개도시 수입. 개를 도시에 수입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아무튼 말이 안 되지만 개도시 수입이 용도구역이다. 용도구역은 구체적 내용을 좀 이따 봅시다. 아무튼 5가지가 있다. 용도구역은. 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냐면 이게 2024년까지만 내년이죠. 2024년까지만 이렇게 존속하고요. 그 위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떨어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다 기출 나왔잖아요. 이렇게요. 기출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반시설을 가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다. 기반시설은 항만이나 도로, 하차 정비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다시 또 볼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개발사잖아요. 신도시.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예, 고양시에는 일산시가 고양이 있잖아요. 일산시는 거기는 일산시란다. 고양시 안에 일산시가 있잖아요. 그 일산은 허허 벌판이었어요. 허허 벌판이었는데 거기서 농사 짓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도시개발사업 해가지고 도시를 만든 거죠. 친도 일산사 하시면 되고요.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말해요. 이 정비 사업은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말해요. 정비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지정 및 변경하는 계획.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도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근데 여기 지구단위 나왔잖아요. 잠깐 말씀드리면 좀 나올 텐데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계획은 도시나 군 단위를 만든다랬어요. 도시나 군. 그럼 도시나 구체는 뭐다?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다. 면적이 비슷한 면적거리 이렇게 면적이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안에서 수원시 안에서 계획을 만들고 하천군 안에서 만들고 서울특별시 안에서 계획을 만들고 대전광역시에서 이제 계획을 만들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이 뭐냐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지역 일부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시 안에 서울특별시는 이제 서울은 이 서울특별시 전체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악구 중에 일부 지역을 이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신림 몇 동인가 여기 미른역 올라가다 보면 그 옆에 시장이 있었거든요. 시장이 좀 옛날에는 그전에는 되게 허름했어요. 그것을 계획을 재개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역만 계획을 이제 재개발한다 칩시다. 그럼 이 지역만 계획했다.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출입지역의 일부만 원래는 서울특별시면 이 전체를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만드는데 관악구 서울시에 속해 있는 관악구 중에 일부 지역만 계획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밑에 나오죠. 밑에 지구단위 계획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지구단위 나오시죠. 원래는 지구단위 여기 있는데 지구단위 또 나오죠. 여기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요. 그 기능을 증정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일부가 중요합니다. 일부가 아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나중에 나올 텐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다. 이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장관리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장관리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성장관리구역에서의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을 하는데 일단 이것은 성장관리계획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 객관식 지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성장관리계획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이게 성장관리계획보다 성장관리계획에서의 단계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유도하기가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객관식 이렇게 살짝 틀리게 하니까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나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죠? 일단 기반시설은 이제 개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있어요. 근데 이걸 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방제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놓겠죠.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둘,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가지,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이걸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주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시험 자주 나왔으니까 교통시설 보시면 도로죠, 도로, 그죠? 도로에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도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정류장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용 작업지, 공동 작업지. 이해할 수 있죠? 화물 자동차 휴가소, 복합 상승센터, 궤도, 차량 검사, 면허 시설, 차량 검사 시설, 면허 시설도 이제 기반 시설인데 이건 교통 시설이다. 공간 시설, 이제 광장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용지. 나중에 공공용지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광장이 뭐가 있어요?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광광장, 지하광장, 건설물 부속광장 이런 게 있고요. 유통공업시설, 유통업무시설, 수도, 전기, 가스, 열고금 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공동구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공동구도 기반시설이라는 거죠.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이것도.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알 수 있죠. 금방 하셨어요. 학교 청사,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 인정된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업 문화시설,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이거 뭐예요? 산상스텝 방지시설.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이 꺾어져 내려 있으면, 나무가 없으면, 나무가 있으면 다행히 나무가 없으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건조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시설을 사방시설입니다. 방조설비 됐고요. 보건위생설비도 있는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세균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공공위생시설, 환경시설. 자주 보세요. 자주 나왔으니까 이건 맞히는 거예요. 이런 맞히라고 주는 거니까 자주 보셔가지고 안까지는 아니라도 딱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기초해서 이 기반시설 기초해가지고 여러가지 개념이 나와요. 기반시설 기초해서 여러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보시면 잠깐 스킵을 해봅시다. 이 기반시설 기초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계획시설이 나오고요. 광역시설이 나오고요. 공동구, 아까 공동구도 그 기반시설 했죠? 공동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나오고,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공공시설 나오고, 공공시설까지 나오네요. 공공시설까지 나옵니다. 보시면 이 기반시설 기초해가지고 이제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는 광역시설이 있고요. 공동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광역시설은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광역시설 봅시다. 광역시설이란 시험에 안 나왔는데,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보시면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죠. 예, 걸쳐 있는 시설. 그렇죠. 도로, 철도, 광장은 걸쳐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면 이렇게 도로가 걸쳐 있겠죠.
철도도 마찬가지고 광장도 걸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녹지, 수도, 전기가스 이런 시설들이 걸쳐 있는 경우. 하수도인데 여기서 정말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좀 있는데 여기는 뭐다 주의할 게 뭐다? 하수 정말 처리 시설은 하나. 여기 하수도는 하수 정말 시설의 하나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걸쳐 있는 경우는 이제 하수 정말 처리 시설은 제외하고요. 공동 이용하는 경우는 하나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 기반 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을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광역시설을 합니다. 공동구 뭐예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 말이에요. 보시면 공동구 나오죠. 공동구. 보시면 공동구 나와요. 전기, 가스 이것도 기반 시설이잖아요. 전기, 가스도 다 기반 시설이잖아요. 통신시설 마찬가지고 상하수도 마찬가지고 지하 매설물에 공동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그쵸? 수도, 전기, 가스를 지상에 하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지하에 묻는 거죠. 미관 개선, 도로구조 보존, 교통 원활 소통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매설물. 그래서 기반 시설 중에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3개가 쭉 내려갑시다. 공공시설 뭐가 있는지. 이것은 뭐냐면 공공시설은 뭐냐면 공이 2개 있잖아요. 공이 2개. 공공시설은 공이 2개가 있어요. 공이 2개. 무슨 말이냐면 이 공공시설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가지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을 말해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국가나 지방자치가 직접 사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가 설치해가지고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만든 것을 공공시설합니다. 그 공짜 2개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항만, 공항 이거 시험 많이 나왔어요.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녹지, 공동구, 홍도구 또 들어가네요.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천구, 국어는 토랑을 말하고요. 행정청이 설치한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그 밖에 교통 불용으로 정하는 시설.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제공 등이면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 이것이 공공시설입니다. 아무튼 다시 올라오셔서 이 조문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조문 맞을 때. 그래서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반시설에는 이제 광역시설, 공동구,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것 중에서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그래서 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은 광역시설, 공동구, 공공시설인데 이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 됐고 10번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렇죠? 아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해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계획군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또 있죠. 여기 밑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마다 도시군 계획 사업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앞에서 했죠? 이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아까 뭐라 했어요? 신도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 뭐라 했어요? 나중에 별 텐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은 도정법을 합니다. 추려가서 도정법을 하는데, 정비사업. 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말합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우리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합쳐서 뭘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공공시설 받고요. 국가계획학과 받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이건 나중에 수요일쯤에 할 텐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은 크게 네 가지는 나눴어요. 뒤에 감이 있는데 제가 할 거야 뒤에. 여기 있다.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이제 용도지역 지금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내일이란다. 수요일쯤 배울 건데 간단히만 한번 갑시다. 이제 일단은 용도 구분을 네 가지. 국토는 이제 구소는 크게 용도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도시지역 도, 관리지역 관, 농림지역 논, 네, 자연환경보전지역 환자, 도관 농자 이렇게 네 가지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토지는요 무조건 넷 중에 하나예요. 겹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서울이면 이제 서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 나눕니다. 이렇게 도간, 농자 네 가지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시고 위로 올라가서 이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앞으로 개념 봅시다. 용도지역 여기서 보시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다음 시에 수요일날 합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이용하고 공공물 증진 목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 지역을 말입니다. 여기시 도시지역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네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용도 이 안에서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정합니다. 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만듭니다. 보시면 용도 지구 보시면 또 앞에 똑같아요.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 나오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한다는 거죠. 용도 지역 제한을 강화하거나 강화하거나 약화하여 정함으로써 용도 지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나중에 할 텐데 이 용도 지역이 나오죠. 여기 용도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용도 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용도 지구. 이렇게 여기도 용도 지구. 여기도 용도 지구.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종류 많으니까 종류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도 용도 지구를 만듭니다. 이렇게. 용도 지구 뭐예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해가지고 이제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되는 지역을 말하죠. 용도 구역 볼까요? 용도 구역. 내용 앞에 똑같습니다. 보시면 토지 이용,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 나오죠.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하여 나오죠.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건 경관 안전이죠. 시가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 다음에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구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용도 구역 뭐냐면 여기 용도 지역이잖아요. 네 가지가. 용도 지역 안에 용도 지구가 있고요. 그래서 용도 구역 뭐냐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약화하거나 했으니까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용도 지구고요. 용도 지역이죠. 용도 구역을 또 칩니다. 용도 구역. 여기도. 여기서 여기는 용도 지구고요. 여기 용도 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을 용도 구역을 또 정해서 또 정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용도 지구. 여기도 마찬가지 용도 지구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정리하면 용도 지역을 네 가지 만들고요. 용도 지역을 만들고 네 가지죠. 용도 지역은 겹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은 네 개는 겹치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만들어 놨죠. 용도 지역은. 근데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요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겹치지 않게 네 가지 만든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한 게 용도 지구고요. 그다음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제한을 강화하거나 양화하거나 만든 것이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개념을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해 정한 것이 용도 지구, 용도 구역마다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용도 구역이다. 이렇게 개념만 일단 정해주세요. 됐고요. 개발密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密도 관리 구역하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개발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발密도 관리 구역 보시면 뭔가 좀 이제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 뭔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密도 관리 구역 예를 들면 종로구나 중구나 아니면 강남 몇 같은 거 하면 빌딩이 많잖아요. 빌딩이 많으면 많은 만큼 거기 도로도 잘 닦여 있죠. 예. 그래서 도로도 잘 닦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기반시설 충분해요. 충분히 닦여 있어요. 그런데 종로구나 중구나 강남역에다가 건물 또 지으면 그에 따라 기반시설이 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건물을 지우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걸 예상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중구나 종로구나 강남역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어. 건물도 많고 건물이 많은 상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 잘 닿게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건물 또 지으면 기반시설이 부족할 예상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설치하기도 곤란해요. 추가로 설치하기도 곤란해요. 그런 지역을 건폐율의 영정적으로 강화한다는 거죠. 강화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건축을 더 이상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건축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종로구나 중구나 강남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시설 부담구역 뭐냐면 이것은 뭐다? 개발행위하고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행위는 나중에 할 텐데 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건물 짓는 것을 개발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개발행위, 건물을 지으게 되면 기반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건물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물이 많고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이런 종로나 중구나 강남역 같이. 이런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물 또 지으면요.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돼 있죠. 아니면 기반시설이 충분히 이제 많기 때문에 또 추가를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중에는 이제 건폐율이나 영종률을 강화해가지고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고요. 이 반대 개념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보다 여기 개발밀도구역 관리구역 외의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겠죠? 중복된다 하면 틀리겠죠? 중복되지 않겠어요.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등 그 기반시설이 설치 필요한 지역을 대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하고자 하는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칩시다. 한 100세대, 500세대? 커야죠. 5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칩시다. 아파트 짓면요. 여기는 논이에요, 논. 다 논이에요. 여기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논에다가 논 한가운데 아파트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만 지면 되나요? 이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도로가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 뚫린 게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이 도로가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이 아파트 만들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이 이 기반시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아파트 만들려면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 만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설정을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정해서 네가 여기서 아파트 만들려면 이 기반시설은 뭐다? 네가 만들어라. 네가 만들어라. 그것이 맞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충분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전혀 없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발밀도 관리구역 2번 나왔죠.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는 이제 대통령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가 있냐? 그냥 다 개각이 나온 거죠. 도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근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구역까지 진입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진입도로 있어야 되고요. 공용도 있어야 되고요. 농지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고등교육부 2조에 따른 학교가 뭐냐면 대학교 말이에요. 대학교. 대학교는 제외돼요. 대학교까지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대학교가 만들 필요 없다. 수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사람 살려면. 인근 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교역까지 연계되는 수도를 포함하고요. 하수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똑같아요. 인근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까지 연결하는 사수도, 여기 연결하는 진입로, 연결하는 수도, 연결하는 하수도, 폐굴 처리, 재활용 시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다 나왔어요. 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철도라든가 철도를 만들 필요 없죠. 근데 항만은 국가가 만들어야죠. 국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반시설을 이제 여기서 사업자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도 공장은 공장을 돌리는 기업이 만들어야겠죠. 기반시설의 부담에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이렇게 철도 아니고 항만 아니고 공장 아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문제 푸시면 정확히 이제 기능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됐고 넘어갑시다.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이거 잠깐 볼까요? 한번 2013년에 한번 나왔는데 쭉 좋은 말만 써놨어요. 보시면 국토는 자연환경 보존과 자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첫 번째 보시면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그 다음에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존, 그 다음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봉헌을 있어야 되고요. 3번 보시면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고요. 5번 보시면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고요. 5번 보시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되고요. 지역과 협력,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변화의 추구.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의 적절한 기능 병을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나오네요. 여기. 풍수의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그 다음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용화에 따른 대응,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 이 9가지가 국토 이용 및 계획의 기본 원칙입니다. 시험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보시면 4번 보시면 이게 올해 시험이 나왔어요. 이제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죠.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쉽게 나왔어요. 쉽게. 국토해양부 장관은 보시면 도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도시의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죠. 뭐가 틀리게 나왔을까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로 바꿔 나왔어요. 시도지사는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나머지 다 맞게 나왔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객관식은 앞에 주어를 틀리게 하거나 할 수 있다 했잖아요. 평가해야 한다라고 평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쳐서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도시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앞에 주어를 틀리게 하거나 끝 문장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바꾸거나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세한 내용 몰라도 이건 맞출 수 있었거든요. 이거 저도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 넘어가셔서 평가 규정 및 방법 이것도 나왔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평가 기준 두 가지인데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 상황 인프라 평가 기준 두가 있다.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은 토지 이용 효율성, 환경 친화성, 생활권의 안전성, 가적성, 편의성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 가능성 평가 수준을 하고요. 생활 인프라 평가 수준 보시면 보험료 등을 고려한 생활 인프라 시설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적극성, 활용성에 관한 사항을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 활용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은요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활용할 수 있고요. 포괄 보자금 지원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는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에 집행하여 반영해야 한다. 반영해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죠. 반영해야 한다. 됐습니다. 5번 보시면 각 계획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얘도 시험 2번 나왔는데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용 보시고 보시면 아까 체계 잡을 때 말씀드렸죠. 도시군 계획은요.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고요.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은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보다 우선하고요. 이해할 수 있죠? 아까 그림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도시계획은요. 도시기본계획보다 우선하다. 광역도시계획은요. 도시기본계획보다 우선한다. 그런 내용이고 넘어가셔서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다른 법률에 따른 분별계획보다 우선한다.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도시군계획 명칭은 정리해놨는데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광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인 경우 시죠 시? 시인 경우보다 도시군 계획인데 원래 도시군 계획인데 도시를 바꿔나가는 도시계획 도시 그 다음에 보시면 행정구역 이 행정구역 명칭이 군이 뭐예요? 군인 경우에 어때요? 군자 들어가죠. 그죠? 도시군 계획을 행정구역이 시인 경우는 도시계획, 행정구역 명칭이 군인 경우는 군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보시고 됩니다. 됐습니다. 용도 구분, 국토 용도 구분 아까 봤고요. 이게 용도 지역이라고 했어요. 도간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용도지역별로 관리 의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용도지역별로 관리 의무가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하는 구역 등의 지정의 제한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네. 한 번 나왔네. 이거 목적법 아시죠? 국토계획에 따른 지정 목적에 부합할 거. 이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0번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제한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 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합시다. 광역도시계획. 네. 잠깐 쉽시다.